안녕하세요. 모두텍스TV 강종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상속세에 대해 평소 궁금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째, 돌아가신 분 재산 총액에서 공제를 빼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과세하는 유산세라는 과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재산을 각 상속인별로 먼저 나눈 다음에 그 나뉘어진 상속 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속세법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개정하겠다는 입법 예고안을 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속재산이 좀 적다면 유산세가 유리할 수 있고요. 상속재산이 좀 많다면 유산 취득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한번 정해드리자면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속재산이 10억보다 적다면 현행 유산세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0억 원보다 많다면 유산 취득세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상속재산에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5억 원이 있고요. 둘째,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직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라는 게 5억 원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10억 원까진 기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세금 납부가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굳이 유산 취득세로 개정되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재대로라면 세금이 안 나오는데 이게 만약 유산 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머님이 굳이 상속받지 않아도 되니 자녀 한 명에게 상속을 다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면요. 이때 자녀가 취득하는 자산은 10억 원이 되겠죠.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나 인적공제만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 금액을 넘어가는 상속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다고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유산 취득세 방식에 두 가지 정도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라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내가 번 수익 또는 재산에 대응해서 그 부분만큼만 과세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유산세 과세 방식은 실제로 내가 받은 상속 재산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대납세 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연대납세 의무라는 건 상속인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그 총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인 모두가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누군가 세부담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 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면 내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다른 상속인 분들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과세 형평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이 좀 되는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이 세부담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평균적으로 가격이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주택이 상속되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 총 3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가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면 상속재산 30억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차감하고 과세 표준이 20억이 되었을 때 세율은 40%가 되고요. 상속세는 약 5.6억 정도 되는데요. 이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게 되어서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게 되면 상속재산 가액 10억 원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세율은 20% 내지 30%로 세율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오면서 상속세는 최대 2.7억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러한 방향은 국회에서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고요. 과세 방식 외에도 인적공제의 공제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의 개정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상속인 1인당 5천씩 받는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서 공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자녀가 6명이 안 된다면 보통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상속인 1인당 5천씩 받던 인적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배우자 공제의 경우 현재 기본 5억 원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에 따라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서 한도 없이 공제해 주자는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개정 사항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국회 결정에 따라서 이 중 몇 개만 개정될 수도 있고 전부 다 개정되거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증여나 상속을 받는 분은 물론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선에서 세금을 내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너무 부담돼서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거나 대대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세법 개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미리미리 이런 상속세라든지 아니면 증여세에 대한 플랜을 컨설팅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통 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테스트TV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구독, 모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